자, 드디어 서울 지역, 수도권 4개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고랜드에서부터 시작한 신용 보증. 자, 이로써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진퇴양난 매매 전세 하락세는 지속이 된다. 최근 들어서 하락폭도 확대가 됐다고 해서, 자, 그래서 과거에 5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나 보자면 106.4% 상승을 해서 대략적으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9.2% 정도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과거에 5년 대비해서는 내림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여유가 있다라고 정부는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락폭이 너무 크다면 우리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것들이 터질 수 있으니까 정책을 좀 완화하면서 연착륙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PF 대출을 보증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부가 PF 대출을 해주겠다. 아닙니다. 니네들 대출해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보증을 서주겠다. 어디서? 허그에서요. 자, 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일까요? 자, 일단 착공이랑 분양을 하게 된다면 계약금으로 PF 대출을 어느 정도 상환을 하는데, 자, 요즘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자, 허그가 보증을 해주겠다. 대상은 중소형 사업장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10조 원까지 발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을 조정하겠다. 자, 최근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아니면 목동 재건축 5만 세대 공급 이런 얘기 많이 떴죠. 향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하겠다. 자,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사전 청약을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라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사전 청약 의무 폐지. 자,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사전 청약이 의미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민간 물량은 7.4만 호에서 1.5만 호. 자, 이제 더 줄이겠죠. 공공 물량도 2.4만 호에서 1.1만 호.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사전 청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이제 사전 청약도 앞으로 사양 청약이 되겠죠. 자, 이번 정책을 보면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집었다가 다시 바꿔놨다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고 지금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규제 자체가 달라지는 건 맞지만 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 임대 사업자를 정상화하겠다. 결론은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향후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혜택이 또 가겠네요. 대출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게 큰 이슈였죠. 자,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 지역을 시원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세종시만 남기고 자, 지방은 모두 다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는데 그로부터 2달도 안 됐는데 또 해제가 있더라. 예상보다 빠르게 또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서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이었는데 딱 4군데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광명, 과천, 자, 그리고 성남의 2군데, 하남 지역 외에는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남은 거 요거, 그 외 지역은 모두 다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청약의 큰 이슈, 추첨제가 많아진다 이겠죠.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추첨제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현재상으로는 규제 지역에 있어서 8호 이하는 추첨제가 없었는데 자, 이제 8호 이하도 60%, 8호 초과는 100% 추첨제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짧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1년까지 전매를 빨리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일부 지역은 제외하죠.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가 제한됐으니까 전매 제한은 그때그때 다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지역에 있어서는 2년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아질 것이다. 규제 지역은 세대 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대 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만 청약을 했는데 이제는 아들, 딸들도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규제 지역에 있어서 당첨이 돼가지고 포기를 하게 된다면 최대 10년까지는 재당첨 제한이 있었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 자, 하지만 청약 통장은 날아가서 다시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그때그때 다르다. 자, 왜냐면 요거는 투기가해지구 청약 과열 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 처분 조건이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지역 규제 지역 해제됐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는 제한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주담대는 LTV 70%까지 나오죠. 하지만 DSR이 여전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연봉 그리고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전입 의무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 된다면 이런 조건이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는 아시죠? 투기가해지고 조정 대상 지역은 현행 이렇게 나눠서 대출을 해줬는데 너무 어려워. 그냥 반 대출해줄게. 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70%. 그거는 좀 시행이 빠릅니다. 일단 내년 초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 이런 개선 사항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무순위 청약이 달라집니다. 작년 5월 전까지는 거주 요건을 보지 않았는데 거주 요건은 그 이후에 보다가 또 이번에 거주 요건을 안 본다.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자, 그래서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는 의미는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이 미분양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줘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자, 그 텀도 점점점 짧아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 부동산을 구입할 시기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 급하지 않다면 좀 더 눈치를 살펴보자. 하지만 다음 달에 둔촌 주공 분양이 있겠죠. 자, 그거는 분양가 나오는 거 보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자, 바른길 부동산이 옆에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